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하고 있지만 불안하신 분들,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없는 분들, 한 주간의 전망을 통해서 성공 투자를 향한 레이더를 만들어 보시죠. 투 레이더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진우 소장님을 뵀던 것이 한 2003년 말, 2004년 때였던 걸로 기억이 되고 있고요. 제가 기자 시절 당시, 제가 기자가 처음 달고 들어갔을 때 회사 전체에 새로운 기술 열풍, 새로운 기술보다 IT 열풍이 그 99년 말, 2000년 초에 생각나십니까? 그때 기억나세요? 생각나죠. 세기말. 예, 얼마나 배가 아팠다고요. 제 주변에 제 가까운 지인 중에 두 분이 그거로 졸부가 돼가지고. 아니, 저희 회사 당시 거기도 새로운 기술로 한 두 분이 큰 돈을 벌어서 이제 퇴사를. 근데 지금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왜요? 뭐 그래서 한 좋아요. 뭐 이래저래 새로운 기술 재미 본 사람이 한 200명, 2,000명 칩시다. 네. 아마 다친 사람은 2만 명, 20만 명일걸요. 더 됐죠. 더 됐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제가 놀라운 것은 지금 상암에서 건너오는데 벌써 제가 세 번째예요. 택시를 타고 오는데 아니 정철진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제가 놀라운 새삼스럽게. 아니 교통방송을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SBS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제가 내리면서 살짝 주접을 떨었죠. 조금 이따 제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러면서. 네. 아니, 자, 우리 택시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지금 세럼 기술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다들. 그렇죠. 그러나 속상하는데. 그 요즘 추억이 돋고잖아요. 근데 그때 그 시절,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을 또 알려주시는 게 해수 앵커님하고는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솔본이 뛴다는 건 이거는 얼마나 이 시장이 허접한 시장이라는 걸 보여주는 극단적인 현상이죠. 맞습니다. 그놈의 대폭락했습니다. 그놈의 네옴시티 운운하면서 한미글로벌 뛰다가 지금 자빠지는 거 보세요. 네. 항상 그 패턴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그게 항상 보면 그런 신기술이라든가 신개념이 현실화는 되는데 되죠. 그게 시차가 엄청 늦어요. 그렇죠. 인터넷으로 전화한다. 됐잖아요, 결국은. 되긴 되죠. 되긴 되죠. 자율주행도 언젠가는 되죠. 오겠죠. 네, 되죠. 언젠가는 올 겁니다. 네. 언젠가는 옵니다만 이 애플카를 갖고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말하는 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패턴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앞에 폭등했다가 대폭락하면서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다 가두리를 친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우리 목돈연구소 청취자분들 중에 성향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메이드 화폐 그 위믹스 보세요. 상장 폐지라는 소식이 들리는 와중에도 그 단타 상장 폐지 결정나기 전날까지도 위믹스요. 위믹스가 아닙니다. 그런 어떤 그걸 보면은 따로 있어요. 그런 부류가. 네. 자, 1957번님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달러로만 석유 사는 게 그렇게 대단하나요? 위안화로 석유를 사면 세상이 변합니까? 우리 외환 전문가, 대한민국의 탑 외환 전문가. 달러로만 석유 사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항상 우리가 금융사 경제사에서 말하는 것이 이제 기축통화의 역사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영국의 파운드화가 세상의 돈이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미국도 영국의 식민지였죠. 뭐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넘어가서 만든 나라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읽었던 세계 동화 전지. 거기 보다 보면 화폐 단위가 주로 뭐였습니까? 파운드, 실링, 페니 뭐 이런 거였죠. 전부 영국 돈이었습니다. 그러던 세상이었는데 자, 어쨌거나 1차 대전, 2차 대전을 갖다가 지나면서 미국이 더 힘이 세졌죠. 그래서 이제 상황 하에서 2차 대전 끝날 무렵에 44년에 브레튼 우즈에서 이제 모아놓고 이제 1달러가
35 35온스. 네. 금 30, 1온스가 1온스가 35달러. 네. 네. 금 1온스는 35달러. 그리고 마르크는 1달러당 몇 마르크. 파운드는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N은 얼마 고정 환율로 시작했던 네. 그것부터 시작한 겁니다. 아마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그게 브레튼 우즈 체제입니다. 그때는 근본이죠. 근본이 제도이자 그거죠. 그러니 1달러는 1온스는 35달러라고 하는 네. 달러 뒤에는 금이라는 게 있어 줬다는 얘기인데 네. 그걸 갖다가 결국 못 지키게 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71년에 이제 깨버리죠. 깨버리죠. 네. 그게 이제 닉슨의 금태한 정지, 우리가 또 닉슨 쇼크라고 얘기하는 네.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 달러화나 세계 여타 돈이나 다 똑같은 휴지죠. 그냥 종이죠. 종이고 네. 이것은 서로 간의 어떤 믿음과 네. 신뢰, 신용 이걸로 가는 그걸 갖다 이제 또 교과서나 책에서는 피아트머니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 되는데 그러면 다 똑같은 돈들인데 미국이 머리를 쓴 것은 사우디의 왕족들한테 네. 당신들 체제를 갖다 우리가 안정시켜 줄게 보장해 주마. 네. 그리고 우리 무기도 팔아 줄게. 네. 우리 무기 사면 든든하잖아. 그 대신 그때는 석유 없이는 세상이 못 돌아가는데 네. 석유 팔 때는 달러로만 해줘. 했던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피트롤리엄 석유 그래서 페트로 달러 달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석유 없는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고요. 자 이제 일단 미국에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때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석유 수출국이었습니다. 네. 셰일 때문에.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시죠. 우리 또 유튜브로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슬라이드 3분을 한번 보시죠. 네. 이슈가 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사우디 방문입니다. 사우디 석유 방문인데, 위안화 결제. 네. 네. 3분을 한번 보시면은 네. 자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MBS 무하마드 빈 살만 네. 네? 네. 표정과 눈빛이 다르죠. 네. 바이든을 만났을 때는 그냥 주먹악수였습니다. 네. 자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저 눈빛과 표정 저의 내피셜이긴 합니다만 네. 그 아래쪽에 이렇게 대담할 때 저 시진핑 주석 자세 보세요. 그냥 내 집 같죠. 네. 정말 편안합니다. 빈살만도 편해 보여요. 빈살만도 네. 편해 보이죠. 네. 85년생 빈살만도 편해 예. 보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어느 네. 분의 기사를 막 보다가 어느 분이 이제 저기 트위터를 갖다가 이렇게 캡처해놓은 그걸 제가 캡처합니다. 3-1을 한번 보시면은 네. 지금 end of 페트로달러라고 돼 있죠. 네. 그러니 아까 혜수 앵커님과 나누셨던 그 대화와 이것이 현실화되는데 당장 될 것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어쨌거나 위안화로 원유 결제를 추진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러시아산 원유 가스를 갖다가 중국이 사면서 위안화 주잖아요. 네. 그러면서 너희들 그 위안 갖고 우리한테 뭐 사갈 때 그걸로 해. 네. 그거죠. 하고 상대적으로 지금 뭐 70달러지만 싸게 사요. 한 60달러대에 사고 있어요. 중국은 60달러대에 남는 장사죠. 네. 중국도. 네. 지금 돌아가는 뉴스를 갖다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서방에서는 제재랍시고 한다는 게 러시아산 원유에다가 상한을 갖다가 60불이라고 때렸습니다만 네. 푸틴이 그러잖아요. 그거 우리 안 아파. 지금 실제 넘기는 게 배럴당 60불 안 됩니다. 예. 러시아산을. 그런데 뭐 이제 뭔가 제재라도 하는 척하는 그런 식인데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너 러시아 편이니? 너 이런 소리를 너 미국에 반기드니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네. 그거보다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류 언론들의 그 뭐랄까요? SBS도 주류 언론입니다만. 네. 자 그런데 네. 이거죠. 그런 식으로 러시아와 중국 간의 루블화와 위안화를 가지고 할까 1대1로 통해서 결국 위안화의 사용 범위를 넓히는 거죠. 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사우디도 이렇게 갑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네. 혹시나 사담 후세인처럼 될까요? 빈살만이? 네. 이거는 같은 공식을 적용한다면 미국으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그렇죠. 자신들의 가장 아픈 부분 아킬레스건이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걸 이제 이야기로 승화해야 되는데요. 미국은 과거에 자신들의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든 개인이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적인 게 하나 더 하세요. 하나만 네. 더 보시죠. 이 대목에서 네. 우리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연설 한번 살짝 한번 보시죠. 아, 좋아요. 6월 17일 날 저기 보시면은 워싱턴 DC에서 저런 어떤 연설이 한번 있었습니다. 제목이 International Roles of the US 달러예요. 네. 미국 달러의 국제적인 역할이에요. 네. 근데 저기서 지금 파월이 얘기했던 거는
파월은 연준은 strong commitment 그러니 강력한 어떤 책무가 있는 것이 네. 양적 물가 안정과 그리고 그거잖아요. Mandate contributes to the widespread confidence of the dollar as a store of value. 달러 가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달러를 갖다가 store of value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의 이걸 갖다가 유지하는 신뢰를 유지해야 돼요. 신뢰를 유지하는 거. 또 뒷부분에 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뭐 듀얼 맨데이트 완전 고용이나 물가 안정 거기다가 요즘 들어서 연준이 슬그머니 자신들의 책무라고 집어넣은 게 파이낸셜 스테빌리티예요. 네. 금융 안정. 안정. 시장 안 부러지게 하겠다는. 이건 좋은 거예요. 호재예요. 네. 이러한 세 가지 책무를 통해서 연준은 뭘 인커리지 시키나 하면은 국제 커뮤니티 전 세계가 to hold and use 달러예요. 달러를 보유하고 그리고 달러를 사용하게끔 하는 걸 계속 고무시키고자 한다 이겁니다. 이 말은 점잖게 표현했지만 결국 미국이나 연준이나 다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점점 달러에 꼭 목매달고 살아야 되니 네. 유럽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99년에 유로화가 출범했고 실제 지표나 동전이 유통된 건 2002년부터입니다만 네. 그 많은 수십 개의 국가들이 자국 돈들이 다 있는데 마르크도 있고 프랑도 있고 리라도 있고 다 있는데 아니 자기들끼리 교역을 하는데 보니까 달러를 쓰는 거예요. 네. 왜 우리 이래야 돼? 그렇게 시작한 게 유로 아닙니까? 네. 그러니 사실 왜 미국 달러만 그렇게 특별한 지위를 특권을 누려야 하니 하는 그 도전은 늘 있어 왔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사건은 사우디에서 그렇게 얘기를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아뜨 싶은 얘기죠. 네. 그리고 뭐 이제 너무 이런 쪽으로 나가 정치적 해석인지 몰라도 요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위안화 결제를 해주겠다라는 사우디 사건 이후로 중국이 굉장히 경기 부양에 자신감을 얻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이대로 약세로 빠지진 않을 거야라는 자신감. 그러니까 특별국채도 발행하고 지급준비율도 인하하고 코로나도 지금 풀고 1년 속상일 것 같은데 하여간 제가 지금 포인트를 맞추는 건 그럼 미국은 이걸 묵과하겠느냐. 그렇다면 이번 12월 FOMC에도 이런 상황이 반영되면 어떡하지? 즉 달러의 가치를 지키려는 그런 정치적 의도도 FOMC 회의에 반영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런 대목이죠. 이번 주는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여러 개 대기하고 있죠. 네. 당장 내일 화요일 날 CPI 나옵니다. 내일 밤. 그리고 수요일 날 이제 FMC 있죠. 네, 우린 목요일이죠. 우리는 목요일 새벽에 네, 확인하죠. 그리고 하루 더 지나면은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날 우리는 금요일 날 확인됩니다만 ECB하고 영란은행도 있습니다. 목요일 9시에. 자, 슬라이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슬라이드 2번으로 넘어가면은 지금 이게 미국 기준금리예요. 네. 그것도 이제 상단 기준이니까 4%에 와 있죠. 네. 지금 폴 볼커 시절에 거의 20%에 육박합니다. 22%. 네. 저렇게까지도 갔던 금리예요. 그러고 나서 1981년이고 지금 22년이니까 거의 40년입니다. 네. 40년 가까운 세월을 우리는 큰 흐름에 있어서는 금리가 주구장창 내리는 시절만 보냈죠. 네. 중간중간 금리 인상도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금리 인상 있을 때마다 시장은 증시는 좀 힘들어했고 네. 그러다 이제 뭔가 경기 침체나 시장의 증시에 급락이 오면은 허겁지겁 금리를 막 낮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증시가 또 다시 반등을 하고 그래서 저걸 가지고 이제 자꾸 금리를 내리면은 증시가 오른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역사적인 그 과거의 경험은 금리를 막 올리다 보니까 증시 주가 같은 게 막 빠지기 시작하고 네. 부동산도 흔들리고 그러다 보면은 연준이 다시 또 금리를 내린다 이렇게 순서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른쪽에 저 타임지에 나오는 제롬 파월은 실제 타임지 표지 커버 나간 게 아니고 그냥 네. 레딧에 돌아다니는 밈 중에 하나예요. 네. 네. 저 손가락 보세요. 네. 뭐 저런 식인데 네. 자 지금 4%입니다. 네. 그다음 보시죠. 영란은행 지금 3%예요. 네. 지금 제가 사진을 저렇게 한번 파이낸스 타임즈 기사에서 한번 캡처를 했습니다만 제일 왼쪽 에디 뭐였더라 그러고 이제 왼쪽에서 두 번째가 머빈 킹 다음에 마크 카니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앤드루 베일리 예. 영란은행 총재입니다. 네. 그래 되는데 지금 저게 금년 5월 기사예요. 내용인즉슨 영란은행은 biggest inflation challenge 역대 가장 심각한 네. 인플레이션에 도전을 갖다가 지금 그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3%입니다. 지금 뭐죠? 아까 4에서 4.5로 갈 거예요. 연준은 뭐 거의 확실입니다. 네. 여기서 뭐 베이비 스텝을 한다고 해서 더 좋아할 것도 아니고 네. 여기서 또 갑자기 저 자이언트 스텝 가면은 연준은 거의 미친 집단이 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예.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영란은행도 50bp 그러면 3.5를 가는 3.5? 거예요. 그다음 22 보시죠. 예. 마리오 드라기 이후에 지금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두 양반을 한번 사진을 한번 이렇게 올려놨습니다만 여기는 2%예요. 네. 여기도 이번에 아마 2.5 할 것 2.5. 같아요. 예. 제 얘기는 예. 똑같은 50bp 인상입니다만 미국은 4에서 4.5로 가고 영국은 3에서 3.5 가고 22는 2에서 2.5 가면은 네. 우리 정소장께서 딜러라면은 네. 달러 사실래요? 파운드 사실래요? 유로 사실래요? 당연히 유로 사죠. 네. 당연히 유로 사죠. 여러분 4에서 4.5 절대치가 중요한 게 아니죠. 2에서 2.5 그러니까. 훨씬 더 강한 긴축을 한 게 유럽이랑 저는 영국이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상식적이고 이론적인 상황은 이번에 이 통화정책 주관을 갖다가 거치는 가운데에 네. 달러는 좀 더 약해질 거다. 약해져야 되는 게 상식이죠. 상식이에요. 예. 예. 그게 상식인데 어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달러 인덱스 한번 보세요. 네. 달러 인덱스 일간 차트 보시면 지금 이렇게 우하향 채널을 이루면서 이렇게 흘러내리고 네. 200일선도 내려왔습니다. 백사를 완전 깨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는 봐서는 안 되는 건데 103으로 와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 네. 그리고 지금 위클리도 한번 보시죠. 위클리로도 보시면 지금 제가 이 차트에서 일목을 가져온 이유는 저 초록색의 후행 스팬 때문입니다. 네. 지금 피보나치로도 어느 정도 크리티컬한 레벨에 105라는 레벨을 갖다가 아직 공방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러죠. 네. 여기서 확 무너진다면은 이제 저 캔들이 훅 내려오면서 종가를 뒤로 당기면 저 종가는 가격을 뚫고 내려옵니다. 네.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 전 세계의 이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는 수많은 플레이들 가운데 네. 달러 매수 포지션을 들고 뭔가 손실을 입고 있거나 네. 별 재미를 못 보고 있던 사람들 중에 곧 달러 다시 오르겠지 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네. 후행 스팬이 여기서 뚫고 내려오는 신호가 나오면은 네. 던질 거예요. 네. 손절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달러 이제 약세가 될 거야. 아니면은 지금 포지션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 이제 본격적으로 달러가 약세가 되나 보다 해서 신규로 달러 매도 포지션을 잡겠다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네. 자, 실제 수출입 업체들 아니면 달러가 실제 필요하거나 있는 달러를 팔고 하는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실수급이죠. 네. 그러나 그게 전체 외환 시장에서 국내든 네. 글로벌이든 그것은 전체 거래량의 10%가 채 안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나머지는 다 뭐예요? 예. 샀으면 팔아야 되고 팔았으면 다시 사야 되는 투기적 거래죠. 투기적 네. 거래입니다. 네. 이거는 뭐 외환 시장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시장에 네. 무슨 뭐 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유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는 뭐 5%도 안 돼요. 실제 원유가 필요해서 사고 네. 뭐 원유를 팔고 드럼통 주고받는 거 5%도 안 됩니다. 다. 그렇습니다. 네. 금융거래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기서 이 레벨에서 달러가 바로 무너지느냐 그동안 내려왔던 거에 대해서 또 반등이 나오느냐는 조금 우리가 이제는 뭐라고 저보고 뭐 전망을 하지 마시고 이틀 3일 2, 3일이면 확인됩니다. 보고 가시죠. 우리 정 소장께서 한번 달러 시원하게 빠지는 걸 원하는 마음은 제가 아는데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국제 정세나 네. 여러 가지 이론적인 어떤 통화 정책의 전망은 봐서는 달러가 여기서 더 약으로 가주는 게 네. 상식인데 그 상식대로 가줄라는지 한번 보시죠. 박정근님, 저는 달러 약세는 깨지기 힘들다. 그러니까 달러는 강해진다. 뭐 달러가 달러다. 영어 힘낸다. 김정호님도 석유는 지는 에너지라 위안화 강세가 오더라도 일시적일 듯. 이 두 분은 이제 달러는 아직도 뭐 싱싱하다. 아직도 승승장구다. 근데 1149님의 말씀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네요. 네. 이라크, 아프간 두 손 들고 모두 나온 미국 아닌가요? 미국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는 뭐 90년대 미국과 지금을 살아보신 분들도 알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 달러도 네. 한번 보시죠. 네. 우리 달러 원도 보시면은 저 배팅 해보세요 우리. 네.
정 소장님, 자 여기 이 상황에서 네. 1,300원 밑으로 간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1,300 밑에 환율을 볼 것 같다. 아니면은 이거 다시 또 1,320원, 30원, 뭐 1,350 쪽으로 다시 방향을 틀 것 같다. 네. 배팅해 보세요. 저는 전자입니다. 1,300원 이번 주에 깨진다. 여러분 제 배팅입니다. 여러분은 뭐 따라하실 필요 없어요. 네, 네. 하고 저희 목돈연구소는 다음 주 크리스마스에 회식을 한다. 1,280원을 보고 회식을 하고 저희가 이진우 소장님도 모시겠습니다. 라는 제 전망이고요. 그래요. 그러면 정말 참 절묘합니다. 절묘하고 네. 앞서 살펴보셨던 PPI 같은 부분이 CPI 어떻게 보면 FMC보다 내일 CPI가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회식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연구소